정부도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 너무 지금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도 네. 괜찮으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니요. 같아서. 쉽고 아주 촉촉히 과외받는 것처럼 너무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말씀의 핵심은 사실 제가 그저께 현대차 찍어가는 보고서를 쭉 다 봤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작년 2020에 처음으로 공급망의 ESG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기업들이 뭐 GS 칼텍스도 그렇고 최근에 포스코도 그렇고 이제 한다고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한 1,800개가 넘는 이제 공급망 중에서 지난해 한 게 20%밖에 안 됐더라고요. 네. 20% 해도 뭐 300개 되는 기업들을 그 기업들 하나하나 어제 실사는 다 못할 것 같고 거의 서면으로 한다거나 하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다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그 핵심 모니터링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데를 실사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의 반응들은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있나요? 아니면 전혀 대응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런 모른다가 부분들도 정답이죠. 모른다가 정답이죠.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저쪽 이제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대기업이 얼렁이살되고 협력사한테 이제 그런 거 ES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겠다라고 내린 협력사들은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인지하면서의 느낌은 아마도 또 피곤한 게 하나 생기는구나. 내가 이거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CEO 입장에서는 저렇게 한다니까 뭐 돈 많이 해야 된다. 그 정도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극히 일부의 기업들이겠죠. 얘기했던 이제 글로벌 그쪽에 있는 자동차 쪽이 좀 특히 그렇고요. 그 일부 쪽.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아직 ESG가 뭘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요 한해에서 전 사실 되게 잘하는 대기업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현대노비도 참 잘하죠. 삼성도 참 잘하고. 근데 잘하는 대기업도 있지만 우려가 되는 대기업도 있어요. 뭐냐면 ES 경영을 되게 정확히 인지하고 협력사 ESG 관리의 공급망에서의 그 관리도 내가 필요한 걸 갖다 딱딱딱 매칭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잘 모르는 대기업 예를 들어 내가 ES 경영을 저쪽에 있는 국제 지표 표준에 따라서 200개의 지표에 대한 거를 ES 경영의 항목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저쪽에 협력사한테도 요구한다고 해볼게요. 말도 안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협력사가 해야 되는 건 엄연히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협력사한테도 드리게 되게 되면 협력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기업 경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이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나의 공급망이 그걸 원해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ESG라는 실제 항목들을 보면 그 굉장히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기업은 다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성이라는 걸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도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산업부가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든다고 아마 대표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 기사도 났는데 그러니까 핫한 이슈예요. 기업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 궁금해하니까 내가 그 기준을 만들어줄게 하고 정부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나 상장사가 됐건 대기업들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런 항목들을 다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항목들을 다 갖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현대차의 벤더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기여하는 ESG에서 중요한 팩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성 항목이 있죠. 유럽에 내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탄소세라는 영역 때문에 E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대기업도 협력사에는 그 E라는 거에 중심이 돼서 ESG를 그 지표로 해갖고 내려줘야 되고 협력사 입장에서도 그 항목에 내가 거래하는 대기업이 어떠한 ESG 중에서의 항목의 지표에 좀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느냐에 거기에 맞춰갖고 온라인을 시켜서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택과 집중은 중소기업도 해야 되고요. 대기업도 그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그냥 항목들 다 갖다가 이건 다 평가한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방향은 아니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때부터 이제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또 다른 분의 얘기는 중소기업은 조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해야 되는 게 뭐 지표가 한 200개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중에서 좀 가장 꼭 해야 되는 것들 이게 단계적인 걸 좀 밟아 나가가지고 지표를 뭐 20개라도 좀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을 넣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또 이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 이런 작업이 없나요? 정부가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말하기보다는 네. 저는 그 방향에 반대예요. 네, 그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중소기업이 B2B 비즈니스라느냐, B2C 비즈니스라느냐, B2B 비즈니스라는 저 대기업이 어떤 ESG에 포커스된 정책을 가져가는 대기업이냐. 건설의 경우는 S에서 안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는 E가 중요하겠죠. 탄소라는 부분이면. 자,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200개 지표 중에 중소기업이 꼭 해야 되는 지표. 중소기업의 꼭이라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줄이게 되면 이걸 50개를 하는 것이 꼭이라는 관점이 맞을까요? 10개를 하는 게 꼭이라는 관점이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왜요? 제가 중견기업이냐, 10인 미만 사업장이냐, 소상공인이냐, 50인 미만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제가 해야 될 꼭이라는 기준도 또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에 맞출 건가요? 중견기업을 위한 100개 지표를 만들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5개 지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발표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5개 지표는 똑같아요라고 했는데 내가 거래하는 저쪽에 있는 대기업은 서플라이 체인으로 내가 해야 될 ESG는 이 5개 꼭 해야 되는 지표가 아니고 저 지표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그들한테 이걸 꼭 해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길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한테 줘야 될 거는 꼭 하셔야 될 지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ESG 경영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집을 주겠죠. 그리고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모범 사례집. 모범 사례집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B2B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ESG에 있는 세상에 널려있는 그 지표들을 하시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그 공급망에서는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지표를 가져와서 그 지표를 하세요. 그 지표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있는 모범 사례집 거기에서 이 지표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모범 사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나와볼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대표님도 들어보시니까 그거는 근데 B2B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조단에서 납품을 하는 부품사라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전략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B2C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기업하고의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나만의 독자적인 어떤 사업 모델을 통해서 비즈니스스럽게 하려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대로 다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럼요?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그들의 경우는 소비자들이 ESG를 강조하는 트렌드로 가니까 자, 보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B2C인데 소비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대상일 수도 있고 대기업이 나에게 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세이즈를 해야 돼. 그들의 경우는 ESG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ESG는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고요. 돈이라고요. 내가 그럼 ESG라는 지금에 있는 트렌드와 수단을 이용해서 나는 어떻게 여기서 돈을 창출할 거냐. 즉 제가 ESG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나는 저 지표 중에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 나는 어디에 경쟁력이 있을까? 즉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이 핵심 경쟁력을 저기 있는 지표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요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ESG 분야의 나만의 어떤 그 비즈니스 영역 또는 나의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거를 갖고 할 수 있는 판로나 마케팅이나 정부 지원의 R&D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서 우리가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ESG를 새로운 수익의 기회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B2B에서는 다른 경쟁사하고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거래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쪽으로의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됩니다. 그렇군요. 대기업과는 전혀 달라요. 대기업이 200개 지표를 만들었다는 건 평가기관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저희 기업은행이 투자를 받는데요.
저쪽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 투자자는 네. MSCI라는 지표에서의 ESG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리서치를 한대요. 그렇죠. 네, MSCI 지표를 봤더니 300개네요. 근데 저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은 DJSI 지표에서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리서치를 한대요. 여기는 150개네요. 네. 그런 식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윤회원과 윤회원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해야죠. 왜냐면 이쪽으로도 투자받고 이쪽으로도 투자를 받는 저는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ESG 처음 출발이 금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기업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소기업은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를 그 틀 안에 갇혀갖고 이렇게 줄여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중소기업의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ESG 지표는 뭐냐에 대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인 게 ESG를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하나의 산업 기회로 볼 수 있고 전략하고도 온라인시킬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 유업이에요. 모 유업. 모 유업인데 모 유업 몇 개 없네요. 모 유업 몇 개 없어요. 모 유업 그 부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제 뭐 회의를 하다가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친환경 빨대차들을 지금 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금 찾으라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대요. 이제 워낙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 빨대도 이제 플라스틱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종이 빨대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제품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또 어제 만난 분은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양 관련된 오염 규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배 벙크시유를 가지고 있는 이 배들이 지금 다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이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배를 전기배로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거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소 스타트업하고 같이 배출권을 이렇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하면 이걸 상쇄시켜주는 이런 거랑 프로그램에 연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기술이랑 연계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 유업이라고 하셨는데 빨대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판매해야 되는 거기에서 중요한 그 하나의 파트잖아요. 그 파트를 어떻게 하느냐 내 상품을 팔 수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이제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내가 거기에 지불하게 되는 willingness to pay 지불하는 거에 대한 의사는 지금 진짜 바뀌고 있잖아요. 친환경적인 그런 걸 가치를 주잖아요. 스타벅스의 종이 빨대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핵심 경쟁력을 그렇게 ESG에 매칭해서 가능한 활동. 저는 그거는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경쟁력 비즈니스 영역이 아닌 쪽에서 쇼잉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어거지로 찾아내는 행위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보는 CEO분들 이제 쇼잉오프 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걸로 하시지요. 제가 또 여쭤볼 거는 그 지금 유럽, 미국, 한국 상당히 유럽이나 미국은 뭐 2006년부터 시작됐고 유럽이 제일 빠른 거죠. GRI 이게 만들어진 게 98년 뭐 이쯤이니까 뭐 20년, 미국도 뭐 한 10년, 우리는 지금 거의 그래서 ESG를 어디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와의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좀 가장 노력을 해야 되는 지점 좀 빨리 캐치업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한국에 있는 기업 경쟁 관계 하에서 당연히 ESG 측면에서 본다면 E가 아닐까요? E가 탄소겠죠. 당장 우리는 왜냐하면 유럽의 탄소 국경세라는 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탄소 국경세만 해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데도 물론 뭐 거기는 60유로고 우리는 2만 원, 거기는 뭐 6만 원, 7만 원, 우리는 2만 원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똑같이 쳐주라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것도 좀 우리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유럽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지금 탄소 가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달러, 7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너 지금 15,000원, 16,000원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가치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들은 이미 2004년도부터 EU ETS라는 제도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10여 년을 해왔고 우리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무리 할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메커니즘도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사회가 우리나라의 제도, 네. 가격, 네. 가치 네. 이걸 갖다가 인정할 수 있게끔 국제사회 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텍소노미라는 것도 네. 지금 하나의 화두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텍소노미, 우리 저 독자들 텍소노미 텍소노미. 텍소노미 우리 저기 임팩톤 구독자분들은 텍소노미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텍소노미는 뭐가 친환경이고 뭐가 친환경이지 않은 친환경이 뭐다라는 그 친환경 분류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그를 붙인다는 거죠. 우리가 녹색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은 녹색 채권 발행해놓고 사실은 뭐 나는 친환경 뭐 검문서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이 뭔지 아닌지를 분류해 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화두가 되고 있고요. 한국도 환경부가 K-텍소노미를 7월에 발표하게 되는데 7월에 발표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일단 좀 미뤄질 거예요. 미뤄지겠죠? 예. 워낙 그거에 대해서 네. 그래도 나름대로 EU의 한 7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텍소노미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형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거를 좀 현실화 한국의 형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유럽은 그걸 갖다가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다듬고 해하고 했었던 건데 한국은 그걸 지금 갑자기 타항하게 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금융기관들부터 해갖고 기업들이나 정확히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과정을 좀 더 거치긴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게요. 저는 뭐 워낙 외신들을 보면 유럽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되려는가 왜 한국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긴 했는데 그리고식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확인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다가 그게 먼저 도입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다만 이거를 론, 대출 시장까지 이걸 그대로 따라오기에는 너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좀 단계를 밟아나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고 사실 이 룰은 비단 유럽뿐만이 아니고 ISO에서도 이미 표준이 있어요. ISO 14030-1, 2, 3 녹색 금융, 녹색 채권, 그 다음에 거기도 ISO 그린 텍소노미 그게 이미 있고요. 그게 지금 FIS, 즉 거의 이제 국제 표준 마지막 단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은 ISO 차원에서도 텍소노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 텍소노미에서도 채권에도 적용하시고요, 대출에도 이거 적용하셔야 됩니다. 라고는 되어 있는 거라서 트렌드는 맞는 거고, 저희도 빨리 대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가장 여기가 뭐 다른 것들은 저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LNG가 포함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원자력이 포함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두 가지가 핵심이고 나머지 뭐가 녹색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류가 그렇게 이게 핵심 디베이트나 아니면은 뭔가 헷갈리는 게 있는가요? 있죠.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업종이라면 어떨까요? 거기에 있는 그 80억, 90억의 이제 활동들에 들어가 있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 분명히 이거는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행위예요. 근데 이걸 갖다 텍소노미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식이 나타나느냐? 녹색으로 인정 못 받잖아요. 텍소노미에 따라서 아까 ISO도 얘기했지만 채권, 즉 채권, 자금 조성된 거는 여기 텍소노미에 해당되는 데만 투자해야 돼요 라고 파운드가 되어 있고요. 대출도 금융기관들은 그런 텍소노미에 포함되는 데만 대출이 나갔을 때 녹색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텍소노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제가 투자자한테 가건 은행한테 대출 받으러 오건 와도 투자를 못 받거나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은 상품을 대출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향후에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겠죠. 그건 저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없다라는 논의는 있죠. 근데 그 강론을 논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LNG냐 원전이냐가 그렇게 큰 거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온실가스 감축이고 녹색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고효율 전동기를 교체하고요. 조명을 갖다가 고효율 그 메탈할라이드 등이라는 거를 LED로 바꾸고 그런 이제 작은 활동들이에요. 인버터를 컴프레셔를 인버터가 달린 컴프레셔를 바꾸고 그런데 이게 텍소노미에 빠져있다면 그러면 사실 이들은
이들이 하는 그 행위는 인정을 못 받게 되죠. 네. 국가가 해야 되는 거는 전 산업의 녹색화도 중요한데 네.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것만 집중돼 있다면 네.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일반 산업의 녹색화를 위해서 네. 일반 기업들이 녹색의 활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네. 것도 네.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어야만 하고 네. 그런 논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정부 네. 차원에서도 아마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계속 논의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좀 계속 받아들일 개선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의 좀 지연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진짜 환경 친환경이냐 아니냐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환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 그것도 고려가 돼야 돼요. 네네네. 전환을 네. 어느 정도까지 네. 운영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각 산업 안에서의 녹색화는 아주 디테일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네.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네.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힘들겠네요. 잘하고 있을 겁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욕을 많이 들어 못했죠. 나오면.